내복에다가 꽃무늬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의상 안 되겠는데. 왜? 왜냐면 구깃구깃하고 누렁누렁하고 여기 목도 이상하고 안 되겠어. 좋아, 잘 가고 있어. 엊그저께 우리 구독자 만났잖아. 커피숍에서 구독자가 와서 만났는데, 아니, 한 분은 전주에서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뭐 이제 통화는 나눴는데, 그분은 도와줄 게 없더라고. 이미 자기가 다 이렇게 결정이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아파트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제가 뭔가 이렇게 딱히 줄만한 해결책이 없어서 전주에서 어떻게 올라오라고 그래. 가까운 데서 오신다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전주에서 올라오신다라고 하면 아유 그래서 우리 진짜 뭐 해드릴 게 없는데. 없지. 굳고 말렸고 그분은 안 만났고 다행히 좀 근처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직접 오셔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분 오셔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만났고 그분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 보고 갔어. 건너편에 앉아서 와이프랑 나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는 것처럼 보고 가셨대요. 생방송. 도움이 됐을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엔 그 해결책도 구독자분이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답이 나와가지고 맞아.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맞아. 얘기는 했고 그래서 본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계속 뭔가 해야 우리도 거기서 그렇지. 도움을 드리기가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만나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저도 이제 백수다 보니까 바빠서 백수다 보니까 바쁘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아 옷이 굉장히 거슬려나. 아이 괜찮아. 우리 매니저가 옷을 갖고 왔어 새로. 정말 우리 코디 겸 매니저. 이래. 이렇게요. 이렇게 왜 이래? 여기가 메리아스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메리어스 보인 거 한두 번이야. 아유 백수 같아 너무. 백수야. 백수일수록 더 백수 아닌 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치.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관 이런 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뭐 아파트를 사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날 그분을 만나고서 조금 느꼈던 건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 주변 그분도 주변에 어떤 그 빌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약하시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아니 그분 아닌데. 왜? 다른 분. 그게 이메일이었나? 그건 이메일이지. 그게 그분이 아니었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 케이스를 아니 접하다 보니까 너무 많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연령대도 되게 비슷해, 비슷비슷하고 비슷해. 막 그러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네.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가 그 사람한테 맞은 걸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틀린 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내 주변 친구들이 보면 결혼은 지옥이다, 뭐 결혼 안 좋다, 무덤이다. 무덤이다, 그리고 결혼 왜 하냐,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결혼해서 싸운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나는 결혼하니까 좋아. 몰라 나만 좋을 수 있는데 난 왜 안 좋아? 나만 좋을 수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 부분이 와이프 좀 예민하고 전 무덤덤한 스타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자기는 와이프가. 너무 극한의 무덤덤이야. 너무 심해. 그래서 저는 좋거든요. 봤잖아요 방금 이렇게 옷도 매무새 해주고 저는 그냥 뭐 아무거나 입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와이프는 이렇게 딱딱딱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좋아요. 같이 뭐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재밌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재밌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많이 폈거든요. 많이 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쪽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와이프가 이제 따라주고 하면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틀린 건데 나한테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서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하나 저지르려고 하면은 그거 왜 하냐. 우리 엄마는 좀 예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자기한테 맞아. 전화해가지고 노세 그놈은 왜 그 아파트를 살려고 맞아. 하냐 하면서 자기를 맞아. 들들 볶았잖아. 맞아. 거기에 우리 아빠까지 공세해가지고 자기를 들들 볶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60 몇 년 평생 살아오면서 아파트값 올라오는 거 충분히 봤는데 그거 봤는데도 그게 안 바뀌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또 그거 가지고 그때는 또 이래 하고 지금은 또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는데 뭐 그치. 집값을 잡는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 그때는 노동에 대한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고 그걸로 인해서 돈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너무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지금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그런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중요한 시대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부모님은 얘기를 해주는 건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시대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구독자들 보면 매일 보면 뭐 이렇게 집을 사려고 했는데 형이나 아니면 가족 뭐 아빠 엄마가 반대. 너는 지금 어떻게 집을 사려고 하냐. 특히 이제 여자니까 너는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남자가 집을 집을 해올 건데. 그치. 남자가 남자랑 집을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되지. 왜 청- 네가 굳이. 그치. 청약을 하거나 왜 굳이 지금 사야 되냐. 지금 집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네 주제에 무슨 집이냐. 부모님이 이렇게 많아.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잖아. 자기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딱히 따져보면은 부모님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했을 수도 있잖아. 집 사는 걸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대출 받는 거를 반대했지. 맞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대출 받는 거. 저도 제가 한 30대 초반에 되게 집을 사고 싶어 했었는데 엄마가 대출 받는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 샀지. 그 9월 힐스테이트 그때. 그래서 이제 서울대구역에서 월세 살고. 그치.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흔들린다기보다 자기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집을 사면 지금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집을 안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메일에서도 그렇고. 그치. 그런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에 대해서 딱 잡고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돼.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어린 친구들은 그걸 잡기가 어렵지. 그리고 연륜 있으신 분들이 그게 되긴 하는데 그 연륜이 안 좋은 길이 아니라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은 길로 가신 분들은 그게 너무 확고한 믿음이 돼가지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꼰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 수용하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될 경우엔 위험한데 그런 게 이제 쌓여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뭐 이제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주관을 점점점 확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이대로 움직이는 건가?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걸 생각해 놓은 거를 기록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다가 그때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갔네? 아,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았네? 이렇게 가는 게 틀렸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가치관, 그런 주관을 키워야 되는 거지. 딱 한 번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을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중요하지. 그게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굉장히 것 같아. 중요하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단기 근시안적으로 취업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거든. 취업하면 세상 끝날 것 같고. 맞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취업을 했는데 그런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빡세게 1년, 2년 모아서 3천만 원 모았어. 근데 집 좀 장만해볼까 하면서 봤는데 언제 집값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야. 그 며칠 엊그저께 만난 그 친구도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맞아. 뭐 이제 그냥 월세 살다가 집을 좀 볼까 해서 요 근래에 봤는데 집값이 엄청 올라버렸다고 했잖아. 그럼 얼마나 맞아. 허탈하겠어.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경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눈을 돌려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 그랬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을 그치. 것이고 다들 그랬어. 그치. 그거 알았으면은 다들 지금 부자 됐겠지. 그치. 그리고 나 때만 해도, 좀만 더, 뭐, 그냥 돈 좀 대출 받아서 사면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라고 맞아. 생각했었을 정도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지 비싸진 않았잖아. 않지. 근데 요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랐지. 정말 넘사벽이잖아, 넘사벽. 맞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단시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정립을 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 유튜브 중에서 폭락론자들이 되게 많아. 뭐 라이트하우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 댓글 한번 봤었을 때 되게 가슴이 미어지는 댓글들이 있었어. 그 라이트하우스 그분이 계속 집값은 폭락한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열심히 아끼고 허리 졸라매서 크지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였습니다. 7년을 개처럼 이 일만 해서 모은 돈인데 턱없이 부족해 집사람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여태 남들 잘 때 일하면서 허튼 곳에 돈 쓰지 않고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내 집 마련이랑 목표를 달려온 제 삶이 너무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각에 여기저기 찾다가 이렇게 왔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 가족이 바보처럼 살아온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는 이해 못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못 산 건 잘한 거라는 건 알겠더군요. 감사하면서 서민들을 위해 진실되게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번 죽이는 거야 이거는 얘를. 이 사람이 얼마나 떨어질 거니까 안 사길 잘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 정말 7년을 개처럼 일만 하면서 모은 돈인데 집을 살려고 돌이켜봤더니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걸 알게 됐대. 아니 근데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그 폭락하길 바라는 사람한테 갔을까? 내 그거는 생각엔 본인의 마음이 갔기 때문이야. 마음이 간 거야. 그냥 자기가 아파트를 현실- 살 수 없으니. 그치, 현실 부정인 거야.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지.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안심이 그치.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위안인 거야. 그치. 너무 불쌍해. 그냥 이걸 보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아니,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으로 이미 넘어간 지 한참이 됐고 그 가속도는 더 심화돼가지고 더 심해질 건데 이 사람은 그 과거 패러다임에 묻혀가지고 자본소득만 벌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세상을 탓하면서 라이트하우스에 보면서 내가 그동안 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 틀린 게 아니었구나. 위안을 얻은 거지. 그치. 빨리 깨닫고 그나마 좀 작은 아파트로 한 채 실거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저런 마인드라고 하면은 노세TV 같은 사람은 안 방송 들어오지. 안 보지. 안 들어오지.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 거야. 음.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할 걸.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을 좀 하면서 그 친구들 혜경이하고 소진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해서 지금 수익이 얼만큼 됐다 이거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 혜경이라는 애가 와 콩나물값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게 그래.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건 그건 옛날 시대고 그건 정말 옛날 얘기. 지금은 콩나물값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 맞아. 먹을 거는 좀 먹고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그렇게 하면서 자본소득을 좀 굴려야지. 물론 초반에는 그 자본소득까지 가기까지 위해 좀 아끼고 옮겨야 되는 건 맞지만 콩나물국 뭐 얼마냐 요새. 그래서 지금 바뀌었잖아 시대가. 그에 맞춰서 가야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 그리고 내가 미생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문구인데 이거 좀 얘기를 해줄게. 또 문구 나오나요? 내가 읽어줄게. 잘 곱씹으면서 들어봐. 알겠어. 순류에 역류가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 처지에서 보면은 역류가 된다. 훈장님 납셨네 아주 그냥.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몰라?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순류를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역류가 일으켜. 그러면 나 이제 역류가 일으켜지면 당황하잖아. 그래서 나 역류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역류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역류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역류가 돼, 순류가 돼. 순류가 그치. 돼야지. 나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 역류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역류를 이 사람이 일으켰어. 난 순류로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순류로 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돼? 역류지. 그치. 나는. 순류지. 그치. 이게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인 거야. 상대방한테는. 예를 들자면 2016년 17년도에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막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부부가 있었다고 쳐. 근데 집값의 이상 기후가 감지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되도 않는 정책을 펼친 거야. 집값을 잡겠다, 뭐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라고 한 거야.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게 순류였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 역류를 일으킨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집 큰일 났다. 이제 집 사면 안 돼. 하면서 집을 안 샀으면 정부가 일으킨 역류에 휩쓸려가지고 난 역류에 그대로 간 거야. 희생자가 된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당시에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었어. 주관이 정립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피는 정책을 고스란히 좀 봐. 봤더니 하는 게 기껏 해봐야 세금, 그 다음에 대출 규제야. 근데
세금 해봐야 얼마나 내겠어. 내가 하나 사는 게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 그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 3, 4억이면 아파트 서울 시내에 살 수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세금 내봐야 뭐 우리 세금 얼마나 내? 얼마 안 내잖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러면 나의 기능 그대로 순류를 가면 되는 거야. 집을 사려고 했다면 순류를 사면 되는 거야.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돼? 역류가 되는 거지. 그럼 정부가 당황하잖아. 시장이 요동치고. 누가 당황해. 당황했지. 당황하니까 25번째 정책까지 내놓은 거잖아. 결국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세를, 자기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된 거야. 이 말이 난 미생에서 봤을 때, 와, 띵이다. 이거 띵작이다. 띵원이다, 띵원. 그래, 미생 봤는데 그거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난 딱 듣고, 와, 대단한데? 그래서 막 찾아봤지. 이거 방송하려고 미생 역류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가던 길을 끝까지 가면 돼. 남들이 노 했을 때 예스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예스 할 수 있는 힘에는 논리적으로 왜 예스를 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남들이 노 했는데 예스 하면 왜 너 예스 했냐 하면 그냥 청개구리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예스 했냐 했을 때 자신만의 논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관대로 쭉 가다가 집을 살 거면 실거주 한 채를 사는 건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역류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길로 실거주 한 채를 사는 거는 순류야. 그게 최고의 공격 수단이자 방어 수단인 거야. 그대로 가면 돼.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스타일이고 시몬스집니다. 남들이 예스라고 하는 생각을 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심해요. 얼마 전에도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지. 남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게 왜 이상해? 해서 와이프를 겁나 화딱지나게 만드는 그런 역류자입니다. 역류자는 뭐야? 순류야 그게 나한테는. 나에겐 역류입니다. 나는 순류로 가고 아니, 있는데 아니. 자기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No. 내 논리상 노노. 그게 왜 그거야? 하면서 남들은 다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역류했지만 본인이 역류했다는 걸 모르고 뭐지? 왜?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와이프로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역류네 순류네 하는 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논리상 순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역류를 일으킨 거야. 무슨 소리야? 자기가 역류자라니까.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순류니까 굳이 역류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나의 순류를 간 거예요. 그게 나의 최고의 방어 같은 스타일.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니까 그렇게 간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는 화딱지가 났나 봐요. 그때. 여튼 네, 그래요. 설날 당일인데 떡국들 드셨어요? 어? 순류 떡국을 드시자고. 순류 떡국. 역류 떡국 말고. 그거 역류 떡국 잘못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고. 나처럼.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역류성 식도염. 나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걸린 건가? 그래, 역류자야. 아, 정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아, 이번 주 일요일 라이브를 할 거는 뭐 별로 찾아온 게 없어서 그냥 수다 하나 좀 떨고 소통 좀 하고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러려고 해요. LGU 플러스로 바꿨지요? LGU 플러스로 바꿨는데 그 전송 속도가 한 6배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테스트기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일요일에 좀 보자고요. 역류자들이요. 역류성 식도염 걸리지 말고 그거 고통스럽다 심각하면. 애시간히 캑캑거려. 밥 먹고 나서 시끄러워 죽겠어. 그럼 안녕. 캑캑.